어느 순간부터 몸은 마음이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피로, 아침마다 불평하는 관절, 아무리 누워도 오지 않는 깊은 휴식,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그것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믿기 시작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 안에 조용한 불꽃이 존재한다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세포를 늙게 만들고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활력을 훔쳐가는 불꽃이라면 좋은 소식은 그 불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을 진정시키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손이 닿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치유하고 균형을 잡아주고 강화하며 생기를 되돌려주는 한 가지 재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당신이 안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여정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 음식의 진실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그것을 같은 시선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 안에 하나의 불꽃을 품고 살아갑니다. 피부를 태우지도 않고 열을 내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는 그 불꽃은 그저 조금씩 몸을 파고듭니다. 푹 자고 일어나도 되돌아오는 만성적 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느껴지는 손가락의 뻣뻣함, 예전엔 쉬웠던 일을 하는데 유난히 많은 힘이 드는 느낌. 이 조용한 불꽃은 아주 천천히 자리 잡기에 대부분은 그저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입니다. 세포 사이에 숨어든 불씨가 관절과 혈관, 근육을 침범하며 생기를 빼앗고 움직임을 훔치고 하루하루 몸의 빛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이 불꽃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알아채지 못한 채 무심히 넘겼던 가벼운 통증, 익숙해져 버린 불편함, 무거운 아침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을 때 몸은 조용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무리 깊이 숨어있는 불꽃이라도 꺼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회복하고 진정시키고 다시 균형을 찾게 해주는 도구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한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노년층이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채널이 당신의 여정 곁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기에 모든 콘텐츠는 당신의 건강과 장수,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통증이나 열,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적들도 있지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을 벌이는 훨씬 더 위험한 적들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바로 그 두 번째 부류입니다. 상처처럼 욱신거리지도 않고 금방 낫지 않는 타박상처럼 불편함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존재하며 당신의 생명을 떠받치는 기반들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이지만 내부 기둥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던 많은 노인들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매일 걷고 정기검진도 받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던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요. 그저 좀 피곤할 뿐입니다. 며칠 후 그 피곤함이 수년간 혈관을 어지럽히던 만성염증의 신호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무 경고도 없었습니다. 거의 돌이킬 수 없을 뻔한 순간까지. 이것이 염증의 잔혹한 얼굴입니다. 소리 없이 파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체계는 정교함을 잃습니다. 보호해야 할 것을 보호하지 못하고 공격해서는 안 될 것을 공격하며 진정시켜야 할 것을 자극하고 치유해야 할 것을 해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군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운명도 형벌도 아닙니다. 몸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올바르고 지속적이며 정확한 도움이요. 그리고 이 내부의 군대를 다시 정렬시키고 혼란 속에 빛을 되찾게 하는 길이 존재합니다. 자연이 어떤 약보다도 더 강하게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염증이 보이지 않는 불길처럼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단순히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대가태가 흐트러뜨린 것을 회복하고
정돈하고 재건해줄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강은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단순히 매운맛도 아닙니다. 염증으로 지친 몸에게 생강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은 존재,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작은 생강 조각 하나 속에는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일을 해내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진저롤과 효가올은 잘 훈련된 병사처럼 세포 사이를 지나며 불길이 지나간 거리 위를 걷는 이들처럼 잔불을 끄고 구조를 보강하고 혼란을 질서로 되돌립니다. 놀라운 것은 몸이 이에 마치 오랜 고통 끝에 드디어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관절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따라다니던 피로가 아침 햇살 속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생강이 올바르게 일상에 스며들면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재탄생이 됩니다. 몸은 다시 맑아지고 힘을 되찾고 방향을 잡습니다. 내부의 불길은 약해지고 이전에 나이 탓이라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치유의 기회를 기다리던 단순한 불균형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생강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본래의 모습대로 평화롭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되돌려줄 뿐입니다. 생강의 힘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악화되는 이들도 있죠. 이는 생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오히려 몸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치유하는 것조차 이해 없이 다루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너그럽지만 존중을 요구합니다. 생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강할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거의 녹아 없어질 때까지 끓여 물을 진하고 맵고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나친 열은 실제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을 파괴하고 동시에 위를 자극하는 물질을 강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속쓰림, 화끈거림, 불편함. 의도는 치유였지만 효과는 그 반대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달게 만듭니다. 설탕, 당밀, 시럽, 맛을 좋게 만들려는 마음으로. 하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염증도 함께 오릅니다. 자연스러운 치유제가 되려던 것이 오히려 우리가 끓여던 불을 다시 점화하는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생강 맛이 강할수록 효과가 세다고 믿고 건조 생강을 과하게 섭취합니다. 하지만 말린 생강은 훨씬 공격적인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특히 노년층의 위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강화시킬 수 있는 같은 뿌리가 선을 넘으면 오히려 상처를 냅니다. 몸은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생강은 치유하기 위해 존재하지 몸에 대한 공격으로 사용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배우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위는 편안해지고 염증은 낮아지고 몸은 반응합니다. 비밀은 생강 그 자체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음식이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될 때 그 안에는 조용한 아름다움이 깃듭니다. 마치 몸이 마침내 이해받은 듯 깊게 숨을 내쉬는 순간처럼 정성을 다해 준비된 생강은 몸을 자극하지도 타개하지도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게 스며들어 잠든 부분을 깨우고 혼란스러운 곳을 정리하며 본래의 역할, 회복을 되찾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온도입니다. 생강은 뜨거운 물 속에서 오랫동안 끓여 살아남는 식품이 아닙니다. 물이 살짝 뜨거운 정도, 향은 피어나지만 자연 오일을 파괴하지 않는 수준이 되었을 때 생강은 몸속으로 약처럼 스며듭니다. 그 효능은 손상되지 않은 채 염증의 뿌리에 닿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양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 더가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과함이 아니라 이 꾸준한 벌입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의 생강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서두르지 않고 지나치지 않게. 몸이 원하는 것은 충격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우러나는 시간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은 생강의 본질을 받아들이되 과하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생강은 진짜 동반자로 변하며 관절을 진정시키고 혈류를 깨우고 깊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습관이 일상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통증이 가벼워지고 영영 잃었다고 생각한 활력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몸이 안에서부터 다시 정리된 느낌이에요. 생강은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은 고요한 감사로 화답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운 치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으로 증명했고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생강은 단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몸의 방어 체계를 젊게 되돌립니다. 마치 혈관 속으로 뚜렷한 임무를 지닌 차에 들어가 시간의 다른 곳들을 되살리는 것처럼 제대로 섭취되면 생강의 성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을 지켜온 세포들, 백혈구, 대식세포, 몸 곳곳을 순찰하는 보이지 않는 병사들에 도달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병사들은 느려지고 혼란스럽고 지쳐갑니다. 하지만 생강은 노련한 지휘관처럼 그 대열을 정리하고 정확함과 전략, 힘을 되돌려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염증 물질을 최대 3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변화입니다. 뻣뻣했던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류가 열리고 근육이 가벼워지고 호흡은 깊어집니다. 지나치게 빨리 늙어버린 것 같던 몸이 다시 태어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강은 NK세포에도 거의 기적 같은 영향을 줍니다. 병든 세포와 암전 단계 세포를 제거하는 경비대. 나이가 들면 이 세포들도 느려지고 무뎌지지만 생강은 그들을 다시 불꽃처럼 되살립니다. 몇 주가 지나면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몸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균형을 찾으면 마음도 그 흐름을 따릅니다. 불안은 줄고 잠은 깊어지고 안쪽의 무거움이 풀어집니다. 마치 온몸이 하나가 되어 가볍게 숨을 내쉬는 듯합니다. 과학이 설명합니다. 몸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건강이 운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인생 전체가 다시 써집니다. 생강이 매일의 일상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폭발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작용합니다. 씨앗은 단 하루 만에 변화를 만들지 않지만 한 번 변하면 영원히 바꿉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손이 너무 부어 스스로 블라우스 단추도 채우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엿포기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생강의 일과를 제안했습니다.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힘들지도 않은 단 하나, 꾸준함. 15날 뒤 그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여전히 통증은 있었지만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났을 때 몸이 꽉 막힌 느낌이 없었어요. 한 달 후 그분은 웃으며 거의 달려오듯 들어왔습니다. 딱딱하던 손은 부드러워졌고 눈빛은 살아있었으며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마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약속만 있었죠. 또 다른 어르신은 기억날 만큼 오래된 만성 피로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죠.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몸이 가뿐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달라진 것은 단순히 염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삶이 돌아온 것 아니었습니다. 몸은 지속적인 돌봄을 받으면 감사로 반응합니다. 생강이 요구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의 존재. 그때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쌓여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달라졌다. 내 몸이 달라졌다. 내 삶이 달라졌다. 큰 운명이 바뀌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 자연이 만든 시계처럼 우리 몸은 모든 과정에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몬, 순환, 소화, 재생 모두 각자의 리듬이 있죠.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엔 치유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시간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먹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최적의 시간은 아침 몸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다만 완전한 공복은 좋지 않습니다.
깨어난 직후의 위는 예민하고 섬세해서 경고 없이 들어오는 생강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한 조각이나 담백한 비스킷처럼 가벼운 음식으로 위를 깨워준 뒤 따뜻한 생강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몸은 문을 열고 혈류는 깨어나며 면역은 불을 밝히고 하루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침이 시작되기 전 몸 안에 먼저 축복을 내려주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후가입니다. 이때는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는 시간이라 몸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생강은 수호자 가이가 됩니다. 염증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남은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당뇨, 혈압 문제, 식후 피로에는 진짜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적절한 시간은 찬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가장 강력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해가 지고 몸이 휴식을 준비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강물은 몸속을 감싸는 포근한 포옹처럼 작용합니다. 몸을 데워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하루 동안 쌓인 무게를 내려놓게 하며 깊은 회복의 잠을 준비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몇 년 만에 이렇게 깊이 잠들어 본 건 처음이에요. 치유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제때 이루어져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존중할 때 우리 몸은 조율된 음악처럼 반응합니다. 평화로, 가벼움으로, 생명력으로. 자연이 어떤 치유 과정을 강화하고자 할 때 연합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혼자 일하지 않고 아무 작용도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강이 대표적입니다. 특정 음식들과 만나면 몸이 즉시 변화를 느낄 만큼 강력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각각의 조합이 새로운 치유의 언어, 새로운 힘, 새로운 길을 열어 염증을 잠재우고 몸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첫 번째 조합은 생강 플러스 꿀입니다. 꿀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생강을 감싸며 그 힘을 증폭시킵니다. 자극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고 한겸 효과를 오래 지속하게 하며 생강의 성분을 더 깊이 세포 안으로 운반합니다. 기침, 목의 자극, 면역 저하로 고생하는 노년층에게 거의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는 조합입니다. 따뜻하고 치유하며 달래주는 조합. 두 번째는 생강 플러스 레몬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상쾌합니다. 레몬은 비타민C로 길을 열고 생강은 그 에너지를 바로 면역으로 전달합니다. 몸이 느끼고 마음이 느끼고 호흡까지 달라지는 조합입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소화가 가벼워지고 활력이 몇 시간 만에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지만 강력한 생강 파스,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한겸 물질 중 하나인 퀘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진저롤과 만나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부기를 줄이고 노화된 관절에 다시 움직임을 되돌리는 강력한 듀오가 됩니다. 다리가 무겁고 손이 붓고 순환이 느린 사람들에게는 축복 같은 조합입니다. 마지막은 생강 플러스 마늘입니다. 강하고 깊고 변화가 빠릅니다. 공복엔 적합하지 않지만 식사 후엔 완벽합니다. 이 조합은 염증을 신속하게 쓸어내리고 며칠 안에 염증 수치를 낮추며 몸을 더 가볍고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자연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녀가 준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어떤 여정은 조용히 거의 수줍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비가 매일 땅을 적셔 결국 새 생명을 트이우듯 몸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생강 7일 프로그램너는 바로 그런 여정입니다. 재시작 깊은 정화, 몸이 다시 평온과 균형으로 돌아가도록 부르는 과정. 하루하루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가 당신 안의 다른 부분을 깨웁니다. 이 순환이 끝나면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새 몸을 받은 것 같아요. 1일차 깨어남. 이날 생강은 몸에 부드럽게 소개됩니다. 어둠 속 방에 은은한 불빛이 켜지듯 강하지 않게 자극하지 않게 그저 얇은 한 조각을 넣은 따뜻한 생강물 한 잔. 몸은 지켜보고 알아보고 서서히 반응합니다. 위가 약했던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손발이 차가웠던 사람은 따스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몸이 예라고 말하는 순간 2일차 순환이 열리다. 피가 더 잘 흐르기 시작합니다. 관절의 뻣뻣함이 서서히 풀립니다.
점심 식사 후 생강을 마시면 몸은 외부에서 돕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식후 염증을 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가벼워지고 오후에 에너지가 더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3일차 면역이 깨어나다. 이제 몸에 익숙해진 생강은 느려져 있던 백혈구를 다시 깨웁니다. 밤에 레몬을 함께 더하면 면역체계가 활기를 띱니다. 숨쉬기가 더 편해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일차 장이 평화를 찾다. 나이와 염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화기는 이때부터 서서히 재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생강, 우린 물 몇 방울을 탄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가스를 줄이며 복부 팽만을 완화합니다. 5일차 에너지가 돌아오다. 오래된 짐들이 몸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진짜 활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이 시기에 생강은 스트레스의 충격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6일차 염증이 물러나다. 몸 안의 염증 지표들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증, 부기, 뻣뻣함 이런 것들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관절 불편 없이 지내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7일차 재탄생. 온몸이 동시에 안도의 숨을 쉽니다. 잠이 깊어지고 소화는 안정되며 통증은 더 멀어집니다. 머릿속은 맑아지고 생각은 가벼워집니다. 이날 몸은 마침내 기억해냅니다. 내부에 불길 없이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7일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7일 만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다시 지어지려면 시간을 허락해야만 드러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생강 30일 프로그램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서서히, 깊이, 그리고 오래가는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처음 며칠이 불을 끄는 시기라면 그 다음 몇 주는 죄를 치우고 구조를 다시 세우고 몸의 각 시스템에 생기를 되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몸은 내가 아직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첫째 주에는 몸이 새로운 것을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길을 엽니다. 순환이 좋아지고 위장이 차분해지고 잠의 리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둘째 주에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이 유연성을 되찾고 근육은 가벼워지며 호흡은 더 깊어집니다. 마치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치유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 바로 이때 자연의 동맹들이 등장합니다. 브로콜리, 염증으로 지친 세포를 청소하고 진저롤의 힘을 강화하는 채소, 참기름, 생강의 흡수를 배로 높이고 더 멀리, 더 깊이 보내주는 운반자, 녹차, 독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이 들어올 문을 닫아주는 수문장. 셋째 주에는 몸 안에서 재생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염증 수치는 떨어지고 혈당은 안정되고